교과서 118쪽 애국계몽운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특급 필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제의 침략에 정면으로 맞선 적극적인 구국 무장투쟁인 항일 의병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는 않지만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일본의 힘을 인정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힘이 모자르니까 교육과 언론과 종교와 산업진흥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서 나중에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두 가지 흐름, 바로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은 선생님이 좀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 교육운동, 언론운동, 종교운동과 같은 문화운동과 자, 산업진흥운동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죠. 이게 이제 애국계몽운동인데, 여러분들 애국계몽운동을 공부하실 때 요 교육이라고 하는 말과 요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콤파스로 3cm 이내에 함께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애국계몽운동입니다. 무조건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애국계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 사상이 뭐냐? 바로 사회진화론이죠. 사회진화론의 서구 사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영국의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만든 진화론이 있죠. 이 진화론을 영국의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사회에 적용시킨 게 사회진화론입니다. 이 사회진화론은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중 한 가지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사회진화론이죠. 바로 약육강식이죠. 자, 약육강식이란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식사가 되는 거죠.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다, 이런 뜻이고, 우승열패란 뭐냐면 우월한 민족은 승리하고 열등한 민족은 패배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적자생존은 뭐냐면은 이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적자,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이 사회 진화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진화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국계몽운동가들이 볼 때 일본은 너무 힘이 센 나라죠. 그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초라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도 힘을 길러서 나중에 실력을 양성한다면, 일본 못지않은 실력을 양성한다면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쭉 보면 이제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이제 활동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1904년에 이제 보안회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보겠습니다. 자, 1904년은 이제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킨 그런 시기죠. 이때 이제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를 해서 이 러일 전쟁을 하는 동안 군용지 확보 목적으로 대한제국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일본이 이 대한제국 정부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죠. 이때 이제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었다. 이 보안회가 반대운동을 전개해서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 이 보안회하고 좀 세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안회하고 세트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농광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됐다. 보안회하고는 이제 아주 이 밀접한 관련은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제 농광회사를 좀 세트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이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철회시키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일본의 강요로 이제 해산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를 계승한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헌정연구회는 말 그대로 자, 무엇을 연구하는 단체입니까? 바로 헌정, 입헌군주제를 연구하는 단체죠. 그래서 입헌군주제의 수립을 목표로 활동했던 단체가
이제 헌정연구회다. 이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이 단체가 추구했던 정치 체제를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 이제 친일 매국 단체인 일진회와 맞짱 뜨다가 결국은 이제 이 일진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이것 때문에 이 헌정연구회는 이제 해체되죠. 그리고 이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이 결성된 단체가 1906년에 이제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정연구회 후신으로 조직된 이 대한자강회는 이 아주 전형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회를 두고 월보를 발행하고 전기적으로 이제 연설회를 여는 등의 이제 활발한 계몽 활동을 이제 펼쳤고요. 특히 이제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일본에 강제로 해산되었다. 자, 이 월보를 발행하고 연설회를 개최했으며 고종 강제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일본에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자강회가 해체되고 나서 1907년에 대한협회라고 하는 애국개몽운동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친일화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단체 중에서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죠. 이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운동단체와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죠. 자, 다른 애국개몽운동단체는 이제 드러내놓고 했던 사실은 합법적인 단체인데, 이 신민회는 첫 번째 이제 특징이 비밀 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사람, 뒷사람 정도만 알고 전체 조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발각된 다음에 이제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신민회를 결성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안창호 선생과 또 당시 이제 대한매일신보의 이 배델과 함께 공동 사장으로 있었던 양기탁이죠. 잠시 사진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신민회를 조직했던 바로 이제 안창호 선생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이 특급 필기로 이제 넘어가면 어쨌든 이제 이 첫 번째 특징은 비밀 결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신민회가 추구했던 정치 체제는 바로 공화정이죠.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표를 뽑는 정치 체제죠. 사실 1907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바 일제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마지막 황제는 이제 이 고종 황제 다음에 순종이지만 사실상 이제 고종이 퇴위한 상태에서 이 신민회는 자, 국민이 대표를 뽑는 그 공화정을 이제 수립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처럼 교육운동, 언론운동, 종교운동, 산업진흥운동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바로 자, 이 만주 중에서도 이제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었다.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민회가 다른 애국개몽운동단체와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민회의 실력 양성 운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바로 평양에 안창호 선생이 만든 대성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운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주에 이승훈 선생이 만든 오산학교. 자, 그리고 이제 이 자기회사는 이제 도자기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극성화는 이제 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자기회사와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교육 및 산업진흥운동을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오른쪽에 이제 이 신민회의 이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이제 살펴보면 바로 신민회 회원 중에서 이회영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함께 정말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재산을 처분해서 서간도 삼원보를 이제 독립운동 기지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삼원보의 이제 경학사라고 하는 밭 갈면서 학 공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인 자치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 1911년에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는데 이 신흥 강습소가 이제 1919년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죠. 그래서 이 신흥 무관학교에서 그야말로 이제 독립군을 양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배출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이제 무장 독립 전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민회는 다른 애국 계몽운동 단체와 다른 점이 이렇게 비밀결사 공화정을 근대국가 수립 목표로 삼았다는 점, 그 다음에 서간도 삼원부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데 특히 이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고, 결국은 이제 이 신민회도 1911년에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해체가 되죠. 일본이 이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민족운동가를 그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혐의로 이제 조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신민회가 이제 이 일본에게 발각이 됐고, 이 대부분의 이제 이 신민회 회원 105명을 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혐의로 이제 조작해서 105명을 이제 기소하면서 신민회가 이제 와해된 사건이 바로 일본이 조작한 백오인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교과서 119쪽에 교육과 언론활동을 벌이다.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언론운동도 당연히 애국계몽운동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바로 이제 국어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사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애국계몽운동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먼저 교육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학회를 만들어서 기호흥학회, 그 다음에 뭐 서북학회 등 학회를 만들어서 민중을 계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국권 회복에 필요한 인재를 좀 양성을 했다. 그래서 뭡니까? 아까 그 신민회가 만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표적인 바로 이제 이 교육운동이 되겠죠.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뭡니까? 이 국권 회복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했다. 진명여학교 등등의 이제 사립학교, 아까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도 포함해서 이러한 이제 이 민족교육을 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사립학교를 일본 놈들이 또 가만히 놔주지가 않죠. 그래서 1908년에 바로 이제 사립학교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나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모호한 이유로 이제 학교를 폐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이 민족교육을 시키는 사립학교들을 이제 탄압했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언론 활동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 활동도 애국계몽운동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 내용인데, 을사조약 폐기 운동 중에서 바로 그 황성신문에다가 오늘을 목놓아 크게 우노라라고 하는 이 논설문을 게재했던 바로 이 장지연이죠. 이 장지연은 바로 이제 황성신문에서 을사늑약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1900년대에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신문은 바로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 공동사장이 영국인 베델과 바로 이제 양기탁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영국은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인 사장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이제 기사를 많이 실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의병 전쟁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의병 활동에 호의적인 보도를 해서 이제 대중의 애국심을 좀 높였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양기탁을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로 뭡니까 이 구속을 시켜버리고 베델을 이제 이 해외로 이제 추방하는 베델 추방 공작 작전을 이제 벌이게 되면서 이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07년에 바로 이제 신문집보를 만들어서 이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일본을 비판하는 신문을 이제 결국은 이제 폐간시키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의 중요 내용을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대한자강의 취지서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 대한자강에는 바로 이제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결성된 애국개몽운동 단체인데 아주 전형적인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려고 했었던 전형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대한자강의 취지서에다가 네모를 치고 별표를 좀 하나 해놓고 핵심 문장이 바로 요거죠. 자강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돼 있죠. 바로 교육과 식산흥업에 있다. 교육과 산업에 있다. 아주 전형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지회를 설치했고, 이렇게 월보를 발행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애국개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사상이 바로 뭐죠? 사회진화론이라고 돼 있죠. 사회진화론은 뭐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를 이론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교를 설립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으로 국민을 계몽하고 산업을 진흥하여 경제적인 실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밑줄 치고. 자, 이건 이제 보완의 활동이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켰다.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이 보완회와 세트로 알아둬야 될 회사 바로 농광회사 필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를 계승한 헌정연구회 밑줄. 헌정연구회 하면은 자, 추구하는 정치제가 뭐라고요? 입헌군주제죠. 그래서 입헌체제에 네모를 치고, 자, 헌법 제정을 목표 밑줄 치고, 일진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해산당하죠. 자,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바로 대한자강에 밑줄 치고, 월보 발행, 연설에, 자, 중요한 거,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일제에 강제로 해산되었다.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국개몽 운동의 한계점이라고 좀 지적될 만한 것이 바로 이들은 이제 사회진화론을 사상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에 대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투쟁, 즉 항일 의병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모하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의병운동을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게 이제 이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한계로 지적되는 바로 지점이죠. 의병운동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자, 119쪽의 내용, 중요 내용을 좀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이 교육과 언론활동을 벌이다는 이제 선생님이 좀 전에 정리해줬던 내용을 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일제강점기의 4대 악법, 사립학교령, 학회령, 출판법, 보안법은 나중에 이제 그 전이죠. 111쪽에 이제 사료가 나왔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애국개몽운동단체는 이제 신민회죠. 자, 양기탁과 안창호가 이제 비밀리에 조직한 비밀결사에다가 네모.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비밀결사, 두 번째 공화정 수립을 목표, 세 번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원보라고 하는 서간도의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을 개척을 했고 여기에 이제 만든 신흥 무관학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랬다가 이제 1911년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와해되었다.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료를 보는 역사에 왼쪽에 있는 자료 1번인데요. 바로 이제 이 애국개몽운동가들이 의병전쟁을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항성신문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제목은 이제 의병제군에게 경고한답니다. 이거 쓰시고 네모를 치고 별표를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국권을 만회하고자 한다면 자, 일체의 무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꾼은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장인들은 공업에 힘쓰고 산업에 종사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식을 교육하여 지성을 개발하여 실력을 양성한다면 다른 날에 독립을 회복할 기회를 자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제 애국개몽운동가들이 의병전쟁을 바라보는 이런 비판적 태도 이렇게까지 밑줄을 치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